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청송을 비롯해서 안동과 영덕 또 영양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요. 네. 화면을 통해 보는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싶고요. 빨리 속히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이재민들께 어떤 말이 또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버텨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자연이 야속하다 느끼는 게 이 가운데서도 봄꽃은 만개를 하고 예. 새싹은 파릇파릇 돋아나잖아요. 네. 정말 그 산불 피해 소식 들으면서 밤잠 설치면서 마음이 너무 저는 좀 상심이 컸거든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새싹들이 자라는 걸 보면 아,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조금의 좀 위안이라 그럴까요? 그게 네. 좀 생기더라고요. 네. 예. 다들 그 만화 영화 뽀빠이 기억하시죠? 예. 그 그럼요. 뽀빠이는 힘이 없을 때 이 초록 색깔의 시금치를 먹으면 항상 맞아요. 힘이 막 생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 초록 색깔의 새싹 보면서 네. 우리 국민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이 초록색 파릇파릇한 식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식물에 푹 빠져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식물 집사 세 분을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식물을 키우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까지 찾게 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네. 어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세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 스튜디오에 꽃향기가 더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식물을 주제로 하고 있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카시 김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업이 그러면 피아니스트이신 거고 네, 취미가 식물 집사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분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 디자인과 테라리움 그리고 플랜테리어 수강을 위한 수강생 배출을 위한 강의와 교육기관, 기업체, 단체 등에서 출강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플랜테리어 현장 작업,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식물 인테리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플랜테리어, 또 트라리움 이런 말들 사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도 네.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다면요. 플랜테리어는 식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건물의 실외, 실내 공간을 조형 요소로 다양하게 디자인 설계하는 작업을 말하고요. 테라리움은 테라와 리움의 합성어인데요. 작은 용기 안에 자연을 미니어처 생태계를 연출하는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요. 다음 네. 분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식물에 빠져서 희귀식물 카페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커피는 잠시 내려놓고 식물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식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희귀식물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걸 희귀식물이라고 하나요? 보통 말 그대로 희소성 있는 식물들을 희귀식물이라고 하고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종들을 보통 희귀식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식테크의 대명사로 유명했던 몬스테라 알보가 있고 요즘에는 좀 더 다양하게 몬스테라뿐만 아니라 알로카시아나 안스리움과 같은 다양한 종이 유통되고 있어요. 어떻게 식물이랑 좀 친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안 친해요. 저는 또 경험 있죠. 예. 예, 저는 그 분재, 오. 분재를 또 경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의외로 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또 몸값 비싼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그 식테크를 또 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 네. 우리 한혜지 대표님은 그 본인이 취급해 보신 것 중에 제일 비싼 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제일 비쌌던 건 솔직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식물들이 한 번씩 있어요. 시중에 없던 식물들이 발견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매기는 게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네,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식테크는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옛날에 취미로 할 때는 그
식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팔지를 못해서 식테크를 못 했었는데 이제 희귀식물 카페를 하게 되면서 저도 생업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번식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식테크가 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래요. 그러니까 주식이 아니고 식에 대한 정보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뭘 키워야 되는지. 네. 근데 오늘 세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네. 왜 사랑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세 분들이 식물과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식물을 닮은 듯 조용한 듯 뭔가 풍기는 느낌이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느낌?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우리 김강옥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본격적으로 식물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걸 취미라 그러셨거든요. 네. 네. 원래 그 식물을 좋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식물 다 좋아했었거든요. 네. 특히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이제 관엽식물들을 쭉 이제 놓고 키우셨어가지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도 같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식물을 사랑하고 이렇게 키우는 법도 좀 터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럼 그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키우시던 그 식물과의 어떤 네. 인연을 지금까지도 이어가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 네. 그때 이제 어머니도 식물을 하나 좀 키워볼까 이러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아. 근데 그 당시에 50원인가 200원인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한 네. 35년도 전일 거예요. 그때 고무나무 조그만 포트를 고무나무 사오셔서 집에서 많이 키우죠. 지금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공기정화 식물로도 유명하고 네. 그걸 지금까지 키우고 계시거든요. 집 예? 본가에. 35년 넘게요? 네. 나이를 함께 가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쵸.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채널 운영을 하면서 네. 사실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었어요. 네. 걔를 번식을 해서 저도 한번 같이 키워보자. 그래서 그 고무나무의 이제 자손을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또 우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자라가는 그 고무나무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애틋해지고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네. 이렇게 식물을 같이 키우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자라나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박정원 씨는 네. 성함이 정원이세요. 네. 그러게요. 영어로 말하면 맞네. garden. 가든. 네. 제 본명은 아니고요. 네. 개명을 한 이름인데 네. 개명을 할 당시에는 사실 식물과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개명하고 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어느덧 보니까 이렇게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네. 식물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선인장도 말려 죽이는 똥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막의 빈손인 정도. 네, 그랬는데 제가 독박 육아로 이제 경력 단절 이런 걸로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어느 날 꽃 한 송이를 제가 샀는데요. 그 꽃이 며칠이 안 가서 시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꽃을 구입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식물 하나를 들여놨고 그 식물이 지금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네. 어떤 식물이었을까요? 힘의 몬스테라였는데요. 예. 저도 그 식물을 구입을 할 때 그 사장님께 안 죽는 식물 주세요. 키우기 쉬운 식물 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데 그 식물이 어느 날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하얗게 새잎을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관심도 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고자 새잎을 이렇게 내는 온갖 힘을 다해서 내는 그 식물을 보고 아,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식물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식물 공부를 시작한 게 저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식물이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쏙 흡수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네. 같은데 네. 한희지 씨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식물과 만나게 되었는지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타지에서 했었는데 이제 그때 대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 대구를 몇 달 동안 못 왔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타지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화분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네. 그때는 조금 귀찮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니까 죽이면 안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물도 주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잎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게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공부하고
식물을 하나 둘 더 들이다 보니까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식물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 카페를 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음료도 판매하는 그런 카페였었나요? 네, 음료도 판매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식물 구경하시다가 마음에 아. 드는 게 있으면 음. 분양도 해가시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카페는 그러니까 음료는 안 파시고 네, 이제는 오로지 식물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네. 음료보다도 이 네. 식물이 돈이 더 그렇죠. 근데 이 식물뿐만 아니고 뭔가 자신의 적성에 딱 맞는 뭔가를 만난 그런 분들은 대답이 세 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통점이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여기 빠져 있더라. 네, 네. 그 정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 스며드는데 네. 이 세 분은 내 인생을 뿌리채 뒤흔든 흔히 말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인생 식물 하나를 꼽으라면 뭘로 꼽으실까요? 카틀레아라는 식물이 사실 제 지금 인생에는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제가 활용하고 있는 닉네임의 그 카시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만난 식물이 카틀레아거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서양란 중에 한 품종인데 네. 너무 화려해서 서양란의 여왕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그런 식물이에요. 꽃도 굉장히 화려하고 향도 굉장히 좋은데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이름도 잘 몰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오프라인 이제 온라인 그런 동호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라서 네. 거기다 사진을 찍어서 이게 이름이 뭔가요? 이렇게 저도 물어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카틀레아라는 걸 알게 되고 그냥 너무 좋아서 닉네임으로 써오던 게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의미가 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물하고 혹시 그 목소리로 대화하세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네. 목소리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제 목소리를 편집하면서 들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냥 남들이 듣기 조금 편하게 바꿔보자 하면서 조금은 훈련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조금 높을 거예요. 약간 지금 되게 좀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그런 목소리인데. 아니 저 네. 목소리 듣고 잘하면 식물이가 됐든 식물이 뭐가 다 잘 자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우리 박정환 씨는 처음에 식물 만날 때 안 네. 죽는 식물 주세요 해서 처음 만난 게 힘의 힘의 뭐 몬스테라.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냥 주시는 대로 안 주는 식물이구나, 네. 쉬운 식물이구나 하고 데려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몰랐어요. 희귀 식물은 제가 알기로는 키우기 어렵다는데 안 죽는 식물 주세요 해서 만난 식물이 뭐였어요, 우리 한혜지 씨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아버지께서 주신 식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율마라는 식물이었어요. 네. 시작은 희귀 식물이 아니었고 네. 이제 그렇게 하나둘 알아가다 보니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좀 더 특별한 식물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희귀 식물을 시작하게 됐어요. 율마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약간 그 숲처럼 생긴 그런 거잖아요. 네, 만지면 맞아요. 향기도 나고. 네. 네. 근데 그거 키우기 어렵던데요? 네, 안 그래도 그쵸 아까 네. 귀찮아했다고 말씀드렸던 네. 게 물도 되게 많이 먹고 빛도 되게 쎄야 되고 네. 그래서 손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식물이었어요. 아버님의 깊은 뜻이 아, 있었군요.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이야기 들어볼 텐데 김강옥 씨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피아니스트가 본업이시고 네. 이제 취미로 식물 집사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네. 그럼 생활하는 그 비중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본업 쪽이 조금 숫자로 환원해 보자면 한 70% 정도 되고 식물 쪽 취미가 한 30% 정도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다면 과거는 네. 좀 달랐나요? 한창 저도 코로나 때 이제 예술 계통도 이제 집합 금지 이런 게 됐을 때 연주 같은 것도 못 하고 이제 강의 같은 거, 수업 같은 거 다 비대면을 해야 되거나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을 좀 못 하고 좀 쉬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는 조금 제 자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식물 키우기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너튜브 채널에도 조금 좀 공을 좀 들여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한 식물에 대한 비중이 한 80% 이상 될 정도로 네. 지금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 정도
네, 아유. 그렇군요. 연주 활동하시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부산대학교랑 평택대학교에서 음. 피아노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피아니스트 김강호 씨의 이력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오, 네, 정말 좋습니다. 긴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 선화예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의 장학생으로 들어가셨고요. 또 그 이후에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에서 수석 입학, 또 수석 졸업까지 해내셨고요. 이야. 또 해외 파견 콩쿨 피아노 부문에서 1위 및 전체 대상, 음악교육 신문사 콩쿨 1위, 한독 브람스 협회 콩쿨 1위, 이탈리아 밀라노 타디니 국제 콩쿨 3위 등등등 정말 제가 뭐 다 소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수상 이력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와. 국내외에서 유명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네. 요즘은 이 피아니스트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제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연주자로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연주 활동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그러게요. 분이셨어요. 네, 네. 안 하셨나 봐 지금 표정이 지금. 그러니까요. 목소리에 반하죠. 네. 또 이런 경력에 또 반하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그 손을 좀 봐도 됩니까? 이렇게 손 보여주셔도 되나요? 네, 보통 우리가 소원이 예, 피아니스트의 소원이라고 하면 다들 예쁘거나 뭐 그렇죠. 길쭉길쭉한 하얗고 가늘고 길고 섬섬옥수. 사실 네. 손이 굉장히 뭉툭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피아니스트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너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이렇게 하는데 네. 다들 부끄러워하면서 다들 손이 예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손이 그렇게 예쁜 사람이 드물거든요. 물론 예쁘신 분들도 많지만 저희도 이제 손을 계속 사용하고 건반을 두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손 끝에 이제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은 예쁘진 않은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데 예쁜 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으로 또 막 분갈이도 하셔야 되고 흙도 그렇죠. 만져야 되고 네. 그러면 네. 뭐 이 손에 조금 뭐 부담이 가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촬영을 직접 하면서 분갈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장갑 활용하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맨손으로 했는데 네.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이 또 제발 장갑 좀 끼고 해라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흙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제 소독도 다 돼서 나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이 자연에 있는 흙이나 정원 흙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안에 조금 날카로운 돌이 들어 있거나 뭐 유리 조각 같은 게 들어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라서 사실 장갑을 끼는 게 좋긴 하지만 걱정은 조금 안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목소리 반했다 그랬죠. 화려한 경력에 반했다 그랬죠. 예. 다 반했는데 진짜 반한 사람들은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했대요. 독일 카시 그러면은 아주 그냥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좀 유명하신 네, 분이시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박정원 씨나 한혜지 씨 두 분도 독일 카시의 영상이나 블로그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보신 적이나 참고한 적 있으세요? 네. 네. 저는 이미 네. 그 인스타에서 네. 친구가 되어 있고요. 아. 또 유튜브도 친구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구독자셨군요. 네. 오, 네. 네. 우리 한혜지 씨는 혹시 네, 저도 근데 이제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식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영상이나 글 같은 거 많이 참고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야. 한혜지 씨는 구독하셨다는 얘기는 안 하시나요? 구독을 안 하면서 흔들리냐 영상 보고. 그러면 그 지금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소개하는 그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좀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식물 하나를 정해서 그런 식물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거나 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다들 또 잘 키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조금씩 컨텐츠를 바꿔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는 이제 봄도 왔고 봄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시장 투어를 이제 대신 가서 이 꽃시장을 좀 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영상들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고 네.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뭐 한국 고유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아니면 그런 걸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찾아가서 좀 전문적으로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로 네. 좀 방향을 좀 바꿔보았습니다. 아 이렇게 또 직접 영상 속에 네, 제가 지난주에도 꽃시장을 가서 이런 영상을 찍어 온 건데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제 특히 제가 또 인상이 깊었고 이런 영상을 좀 자주 찍고 싶은 이유가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런 제 구독자님들께서 바깥 나들이가 좀 힘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 좀 되게. 네, 이걸 항상 기다리신다고 말씀을 이제 댓글 주셔서 시간을 좀 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를 좀 소개해보고 싶은 그런 영상들이고 지금 둘 다 성장을 멈춘 상태. 여긴 어딘가요? 여기 지금 집인데 이게 한 초창기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거의 죽어가던 몬스테라를 지금 살려보겠다고 네, 지금 굉장히 잘 살아났거든요. 우와, 그래요? 몬스테라가 여기서도 등장하네요. 네, 몬스테라는 저도 항상 추천하는 정말 죽이기가 힘든 죽이기가 힘든. 피아니스트. 보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했던 독주의 영상이 나와서 네. 사실 제 영상을 제가 잘 못 봐요. 네, 조금 부끄러워서. 멋있다. 근데 저렇게 연주하실 때 피아노에 화분 하나 딱 얹어 놓으면 분위기 더 좋을 것 같은데 집 좀 안 될까요? 저는 근데 저거를 언젠가 좀 해보려고 오. 좀 네, 계획은 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이런 식물이나 꽃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작곡을 한 작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어렵고 준비를 좀 잘해서 나중에 진짜 무대에다가 관련된 식물이라든지 맞아요. 꽃 같은 거 이렇게 네. 가져다 두고 그런 작품 연주하고 또 맞아. 사실 이런 클래식 독주회 같은 데 가면 좀 뭔가 엄숙하기만 할 것 같고 맞아요. 네, 이제 연주만 하고 이제 퇴장을 하시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마이크를 들고 좀 편안하게 식물에 대한 소개도 하고 곡 설명도 하고 요런 거를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옆에 우리 계시는 박정원 씨가 플랜테리아 무대 꾸며주고 그럼 너무 요즘 좋죠. 맞잖아요. 양초 깔고 클래식 네, 공연 많이 괜찮다요.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플랜테리아 뭐 그냥 화초 공연 뭐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초대해 주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하이디 씨는 왜냐하면 공연장 입구에서 비싼 식물 팔고 그것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저는 건강하게 잘 키울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데코를 한다거나 이것도 사실 식물도 얼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는 게 확 달라지는데 저는 그걸 너무 못해서 다른 영역이군요. 네. 좀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죠. 잘 만나셨네요. 그러게요. 사실 뭐 방금 영상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여기서 나긋나긋하게 설명하셨던 모습 보다가 또 연주하시는 모습 보니까 더 달리 멋있어 보였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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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피아노 약간- 연주하고 또 식물 관리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식물 연주 활동이랑 이제 식물 자체는 아직까지는 공통점이 따로 떠오르는 건 없고요. 이제 피아노 수업 학생들 가르칠 때 요것과 식물을 관리하는 것에서는 제가 진짜 크게 느낀 거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 식물이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챙겨줄 게 있을지 이런 걸 항상 관찰을 하고 잘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식물이 작년에는 어떻게 자랐는지, 재작년에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또 기록도 해놓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이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아니면 더 발전시키면 좋은 점이 무엇일지를 좀 생각하게 되고 이 친구의 뭐 지난 학기 모습, 뭐 1년 전 모습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뒀다가 식물이랑 정말 똑같이 이렇게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정말 고맙게도 잘 따라와주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공통적인 거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게요. 막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아주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다 아이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듯이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면은 뭐 식물에 대한 정보를 주시더라도 제대로 주시잖아요. 네.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식물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과 똑같이 그냥 인터넷에 나온 방법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이런 정보들 위주, 그리고 조금 관심이 있다 싶으면 뭐 해외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읽는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이제 이론적으로만 좀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론과 실전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너튜브 채널이 많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많은 전문적인 농가에서도 제가 혹시 이러한 거를 좀 노하우들을 좀 조금이라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정말 흔쾌히 초대를 해주셔서 네. 이제 그런 농가에 가서도 이제 실질적인 노하우들 직접 배워보고 제가 그 뭐 3, 40년의 노하우를 뭐 한 번에 다 흡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해왔던 이론적인 것과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이라도 좀 받아서 구독자님들께 좀 전달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은 뭐 부업이라고 하시는데 그 개인 채널에서 하신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네. 그리고 식물 관련 저서를 또 2권이나 내셨다고. 네. 책은 어떻게 하다가 내시게 된 겁니까? 그것도 이제 너튜브 채널 조금 성장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역시나. 그런데 전 처음에 사실 사기인 줄 알고 왜 나한테? 네,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받고 했었는데 네. 전화가 오셔서 회사로 한번 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명함을 하나를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기 아니다. 진짠가 싶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굉장히 큰 출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기라고 생각한 이유도 이렇게 큰 출판사가 왜 나한테 연락을 이러다가 진짜인 거 알고는 정말 열심히 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초보를 말할 때 어린이라는 말 붙여서 뭐 요리 초보는 요리니, 그다음에 식물 초보 식린 뭐 이런 말 있는데 이런 초보들한테는 뭐든지 적당량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요리할 때도 그게 당황스러워요. 요거 저거 저걸 요만큼 네. 뭐 어떻게 뭐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네. 이런 식물 초보 집사들한테도 이 적당량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물을 언제 얼만큼 줘야 될지 이것부터가 시작인데 네. 꿀팁이 좀 있을까요? 꿀팁, 물주기 꿀팁을 하나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거는 식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식물을 많이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이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식물이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식물이든 그 식물에 맞는 흙을 사용해서 뭐 농가가 됐을 수도 있고 뭐 개인 분양이면 원래 키우던 사람이 거기에 맞게 잘 심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어떤 흙으로 심어졌든 간에 그 흙이 이제 겉에 부분이 물이 마르면 약간 뽀송뽀송해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또 한 번에 물 주실 때 흠뻑 주셔야 돼요. 찔끔 주시면 안 되고 이제 흠뻑 주시면 물이 이렇게 차올랐다가 쑥 빠지거든요. 그때 이제 뿌리에 안 좋을 수 있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렇게 또 흠뻑 물을 주시고 또 다음에 이 겉흙이 마를 때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을 막 주고 싶은 충동이 있어도 조금은 참으셨다가 한번 줘보시면 되게 건강하게 안 죽고 식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무심한 듯하게. 맞아요. 네. 너무 관심을 많이 줘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초보 집사님들께 꼭 꿀팁이 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식물 디자이너이자 또 작가인 박정은 씨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은 씨 앞서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 자격증도 꽤 많다고 하셨는데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식물 디자인, 뭐 테라리움, 퍼머컬처 이런 자격증들, 뭐 조경, 원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길고 실내 조경이라 하면 이제 건물의 외부 내부에 그 공간에 가장 적합한 식물을 연출을 하고 설계하는 디자인 작업을 얘기를 하고요. 또 식물 연출은 이런 조경 작업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단순히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기능이나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배치하고 기능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퍼머컬처는 영구적인 농업 문화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한 분야이고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연 순환의 원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또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건강, 웰빙 라이프 스타일을 네. 돌보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돌보고 또 그곳에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기본 원리를 디자인하는 작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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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멘트 건물 속에 살고 있지만 마치 네.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 연결되는 상호 보완적인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미세먼지 농도 요즘 많고 나가면 좀 답답하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다가도 식물들 초록초록한 걸 보면은 뭔가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고 그쵸. 왠지 좀 제가 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식물 조경이나 뭐 플랜테리어의 효과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답답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산책이잖아요. 네. 이렇게 산책을 하고 나면 좀 마음도 가라앉고 이렇게 힐링되는 느낌이 있듯이 이런 초록을 우리 생활 주변에 이렇게 있다 보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다 보면 심신이 안정이 되고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또 이런 실내나 실외의 식물들이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흡수해서 공기 정화 기능 효과도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산소를 이렇게 식물들이 산소를 배출해 주니까 우리 건강에도 좋아지고요. 또 아무래도 그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니까 네. 미적 가치도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네.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선인장도 못 키우는 네. 말려주기는 완전 담쓰는 분인데 네. 지금은 식물 관련 자격증만 해도 수두룩하고 거의 뭐 식물에 모든 걸 지금 다 투자하시다시피 하는데 네. 이렇게 식물에 몰입하게 된 계기가 혹시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독박 유학, 경력 단절, 뭐 우울증을 겪으면서 우연히 들인 이 식물 하나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처음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무조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영역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것들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확장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제 영역을 확장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고 제일 즐거운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강의였고 제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식물 디자인이었어요. 그게 예전부터 여행을 참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근교에 나들이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곳에 가면 항상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공간들을 보는 걸 즐겨했고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좋아하는 일이 뭔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봐왔던 공간들을 다시 돌아보니 그곳에는 다 식물이 있고 조경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을 내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공부하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의와 식물 디자인을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삭막해질수록 뭔가 자연을 동경하게 되고, 맞아요. 네, 네. 복잡한 곳에 살수록 탁 트인 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런 식물 디자인을 하는 분의 작업 공간은 어떤 곳일까 또 궁금해요. 우리가 둘러보면 식물이 없는 곳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레스토랑, 카페, 병원, 뭐 리조트, 호텔 정말 뭐 없는 맞습니다. 곳이 없어요. 네. 그 모든 곳에 플랜테리아와 식물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곳이 다 작업 공간이시네요? 네,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그럼 실내보다는 뭐 실외? 아니면 아니요, 실내도 네.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보통 실내는 플랜테리어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외는 이제 조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조경. 네. 네, 정말 뭐 다양한 곳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 작업했던 곳 중에서 조금 네.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네. 많은 곳을 작업을 했지만 최근 작업한 곳 중에서 작년에 경주 모 고등학교에서 플랜테리아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본관의 로비와
뒤쪽 부속동 연결된 곳, 네. 이 모든 곳이 정말 삭막했어요. 정말 시멘트와 콘크리트밖에 없는 정말 삭막한 공간이었거든요. 예, 그곳을 초록초록하게 이제 플랜테리어를 하고 생명력을 불어넣고 작업을 했는데요.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잖아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참 감사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도 남학생 학교다 보니까 이 남학생들이 로비를 달리는 그 속도가 로켓 속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플랜테리어 작업 후에는 그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은 곳입니다. 네. 야, 남자 고등학생들을 이 차분하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능력이시거든요. 애들한테 혹시 뭐 협박이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뭘 하셨길래 애들이 그렇게 차분해졌을까요? 이제 그곳을 잘 이제 보호해야겠다. 또 아이들도 이제 그 초록초록의 식물들을 플랜테리어 공간을 보고 마음이 차분해진 거죠. 차분해지고 달리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고, 네, 그렇게 잘 보존하겠다는 마음이 무엇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식물 작가로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식물 작가는 저희가 2023년도에 식물 작가 배출을 위한 첫 전시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범어 내거리 지하 그 아트웨이 거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산책자라는 기획 전시 참여 작가로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 지하라는 공간이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우와. 이렇게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지하라는 공간에 이끼와 테라리움으로 초록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23년도 저희 첫 전시회 저희 식물 작가 선생님들과 함께 연출한 공간이고요. 하늘에 떠 있어요. 공간 떠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 23년도 작품 우와. 전시회 영상입니다. 직접 소개도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 작업은 작년 범어 아트웨이 작품을 제가 제작하는 타임 영상이네요. 네. 나 한약재 파는 줄 알았어요. 유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제 테라리움 강의 작품들이고요. 네. 야, 다양한 재료가 쓰이네요. 네. 네,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출강 네. 강의 영상들인 네.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직접 직접 하시는 실습도. 네. 저거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진짜. 저렇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다 네. 가져갑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이제 범어 아트웨이 거리에서는 전혀 이제 식물이 살 수 없는 지하에서 이렇게 이끼와 테라리움의 초록을 이제 연출하니까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신선한 충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많은 관심을 받았고요. 네. 관리차 제가 들렀을 때 노부부께서 손을 잡고 항상 그곳을 매일 산책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들었어요. 네. 그때 참 하길 잘했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영상 보고 있는데도 갑자기 그냥 좋은 음악 들으면서 거기에 그냥 한참을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네. 차분함도 주고 뭔가 힐링도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영상 안에서 보면 뭐 강의도 하셨는데 그럼 주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식물 관련한 강의는요. 정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식물 관련 기관이나 뭐 교육청, 학교, 대학교, 뭐 정부기관,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 뭐 보건소, 네. 뭐 문화센터 정말 모든 곳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강의 내용은 뭐 힐링 프로그램, 마음 치유 프로그램, 뭐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모든 강의를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뭐 정원 만들기 프로그램 등등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작가 박정원 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저도 그 첫
강의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메모지에다가 내용을 많이 적어가서 그거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었던 강의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첫 강의 때 네. 강의보다도 더 뭔가 긴장되게 만들었던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아, 네, 있었어요. 강의보다 더 겁나는 게 있었어요. 네. 이게 강의를 하면 항상 그 질문 있어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죠. 강의를 그렇죠. 들으시는 네, 네, 분들이 네.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아. 그게 뭐가 무서웠냐면 제가 모르는 식물 이름을 물어볼까 봐. 그게 그럴 수 있죠.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식물 이름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워낙에 식물 종류가 많은데 네. 혹여 내가 모르는 식물 이름을 물어보면 어떡하지? 선생님이라면 다 알아야 하는데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지도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네. 너는 대구 시내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물 이름을 다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저를 이렇게 굉장히 안심시켜 주셨어요. 네. 그리고는 모를 땐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함께 알아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분들은 이 에피소드는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네. 완벽주의자세요. 아니 우리가 이제 흔히 직업병이라는 걸 말을 해요. 네. 저희 아나운서들도 보면 혹시 뭐 이렇게 맞춤법 틀리는 거 없나 이런 걸 챙기게 되고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식물 디자이너로서 네. 본인만의 직업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날씨 체크를 정말 날씨요? 꼼꼼하게 합니다. 날씨 체크? 네. 최근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상 이변으로 날씨가 일기예보를 빗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별로 체크를 굉장히 하는 스타일이고요. 특히 저희 수강생분들이랑 뭐 농장 투어를 간다든지 네. 현장 작업이 있을 때는 이 날씨가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절해야 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날씨 체크가 어느새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도구나 재료나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는 어떻게 응용을 하지?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을 주제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재료가 없거든요. 네. 모든 재료가 다 사용될 수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물을 볼 때 항상 그런 재료를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게 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이 희귀 식물에 푹 빠진 또 한 분의 식물 집사 우리 한혜지 씨인데 앞서 이제 그 카페를 네. 열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는 이제 금속공학을 전공했고 오. 네, 그에 따라서 취업도 금속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네. 이제 보통 금속하면 좀 차갑고 단단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식물은 좀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 그런 정반대 느낌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식물에 더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카페를 할 때도 식물과 함께 하셨던 거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김강욱 씨처럼 이 피아니스트 하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직업을 그렇죠. 그럼 바꿔버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희귀식물 자체가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대구 경북권 안에서는 농장도 많이 없고 식물을 택배로 받자니 잎들이 상처가 생길 위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더 집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내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희귀식물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너무 안 맞는 결인데 금속이랑 식물이잖아요. 갑자기 내 딸이 와가지고 엄마 잘 다니던 회사 관두고 나 식물 가게 열래. 그러면 저는 뭐 이러는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일단 제가 식물을 키운다는 것부터가 약간 보기에 좀 털털하고 제가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식물이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네가 그걸 키울 수 있겠냐 그렇게 반문하신 분들도 많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러니까요. 희귀식물 카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부모님이랑도 좀 오랜 기간 그죠? 싸워서 네, 뭐 이기진 못했고 그냥 부모님 의견은 잠깐 귀 닫아두고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네. 네, 직업을 바꾸면 우리 삶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 직장 생활을 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그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은 점입니까? 좋은 점은 제가 직장이 철강공단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맨날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랑 철가루가 항상 뿌옇게 날려있고 분진 냄새. 그래서 제가 좀 맨날 예민하고 까칠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용한 제 공간 안에서 흙냄새 맡으면서 그렇게 제 하고 싶은 일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안정감이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장점 들어봤고요. 네. 이제는 물어야지. 분명히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거예요. 네. 금전적인 거라든지 뭐 시간적 여유라든지. 네. 네. 아쉬운 거는 네. 좀 속상한 얘기기도 한데 저만의 식물이 없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알겠어. 지금 어떤 보니까 두 분은 네. 나머지 두 분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식물을 판매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이뻐서 키우고 싶어서 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손님분들이 저거 꼭 팔아달라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저도 아까운데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이 되잖아. 네, 생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판매를 하게 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식물이 없어져서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제가 그만큼 예쁜 식물을 건강하게 키워서 데려가시는 거니까 뭐 뿌듯함도 있긴 해요. 아니 우리가 희귀자가 붙으면 네. 조금 뭔가 고가, 그렇죠.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희귀 식물은 다 비싼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얼마나 비싼지도 좀 궁금해요. 그 처음에 말씀드린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에는 손바닥만한 잎 한 장에 100만 원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한 장이에요? 네, 요만한 게. 그럴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키우는 방법이라던가 번식 방법이 인터넷에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정집에서도 키우시고 번식하시고 판매까지 하고 계셔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정화가 돼서 지금은 잎 한 장에 한 5만 원 내외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잎 하나 떨어지면 5만 원 떨어지는 거네요. 그럼 멱살 잡고 살려내야 되는. 네. 아니 그러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으세요? 희귀 식물을 대하는 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진심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관심을 안 주고 키우려고 노력을 해요. 관심을 주게 되면 막 잎 한 번 만지면 상처가 생기고 괜히 물 말랐나 안 말랐나 매일 들여다보면서 제가 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오히려 좀 낮추고 좀 혼자 방생시켜 놓는 강하게 키우는 방식으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식물이 죽기라도 하면 네. 큰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뿌리 한 가닥이라도 살아 있으면 그냥 소생실로 보내고 네. 밀폐된 리빙 박스 안에 일단 던져놔요. 어느 그런 잊고 살다 방법이 보면 네, 잎이 나와 있을 때도 있고 완전히 죽어버릴 때도 있고. 정말 듣다 보니까 어떤 식물이길래 또 한일지 씨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었는지 너무 네. 궁금해지는데 이 네. 직업까지 바꾸게 한 이 희귀 식물들 한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거예요? 조화 아닌가요, 조화? 요거는 그 많이들 거북알로카시아 알고 계실 텐데 네. 거기서 변이가 와서 희귀 식물이 된 경우고. 이것도 특이하게 생겼다. 네, 요런 거는 이제 토끼귀 모양으로 네. 귀가 저렇게 뻗어서 자라는 게 특징이에요. 오, 이제 예쁘다. 요런 거는 아프리카 식물이라서 그림 같아요. 오,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애들은 가격은 이제 제 한두 달 생활비 카드값. 이것도 귀한 건가요? 네, 어? 지금 나오는 식물들은 보통 일반 얘는 에어리언 같은데요? 우와. 금이야 오기야 키우시는 거죠? 네. 이제 여기는 온실을 만들어서 습도를 높여주는 공간이고요. 이제 봄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온실 안에 있는 식물들을 다 꺼내서 네. 분갈이를 한 번씩 다 하고 있어요. 오, 공간이. 우와. 공간이 되게 넓은가 봐요.
여기는 이제 제가 식물 카페 할 때라 가지고 괜찮은데 느낌? 이렇게 이제 식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행사도 진행하고 그러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커피 머신이 빠진 자리를 식물들이 지금 채운 거군요.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저렇게 고가인 데다가 또 나는 좋아하지만 찾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좀 긴가민가하면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저도 놀랐던 게 생각보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저는 일단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와주셨고 네. 네, 보통 그런 분들은 희귀식물을 하나만 키우시진 않고 약간 컬렉션처럼 모으시기 때문에 한 번 오셨던 분들이 재방문하는 경우가 잦았어요. 주로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시나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오시고 타지에서 제가 일부러 위치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까운 데로 한 게 타지에서 타지에서 오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럼 이게 다 희귀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통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이 희귀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런 사연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식물 가게를 찾아오시는 건가요? 원래는 뭐 인테리어 목적도 있겠지만 식물을 한번 키워보시면 그 잎이 계속 나오고 성장하는 모습에 뿌듯함과 성취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식물을 예쁘게 잘 키워주신 분들은 다음번에 방문을 하실 때는 오실 때 그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요. 약간 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셔서 사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예쁘게 잘 컸다고 자랑해 주시고 저도 그 모습 보면 좀 많이 뿌듯함을 느끼곤 해요. 그리고 다음 또 식물 소개해 주시고. 이번엔 요거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떠냐. 네.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그 중에서 좀 더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제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중학생 손님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뭐 몇십만 원대 희귀식물들을 집어서 오더라고요. 네. 한날은 궁금해서 이거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명절이나 아니면 평소에 받는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본인 돈으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나이대 친구들은 그 돈을 뭐 멋부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오락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식물 사러 오는 게 너무 기특하고 저도 나중에 이렇게 딸이나 아들을 키우게 된다면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식테크에 눈을 떴네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래도 이제 식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물 가게니까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전문적인 지식도 알아야 되고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르쳐줘? 혹시 독일 카시한테 영상 물론 영상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도일카시님 말고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식물을 좀 많이 죽여봤던 것 같아요. 죽여보고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키워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제가 다니는 농장 사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진짜 구하기 힘든 희귀식물이나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런 그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아니, 어떤 것까지 있을까요? 일단 대구 경북권에서 농장이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쉬는 날이 하루기 때문에 보통 당일치기로 농장을 다녀왔었어야 됐는데 그때 주말에 한번 올라가면 경기권까지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농원을 둘러보는데 또 2-3시간 걸리고 또 내려오는데 운전 4시간 해서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운전을 하면서 식물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식테크는 주식은 좀 내려가도 10%, 20% 뭐 반토막 되는데 식테크는 식물이 죽는 순간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위험성 크지 않습니까? 위험성이 큰 만큼 더 예쁘고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말이 없어져서 같이 얘기하니까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네. 올 봄을 맞아서 나도 새롭게 한번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 네, 나도 식물 집사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식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처음 키웠던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던 율마라는 식물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힘드셨다면서요? 물론 그 식물에게 그 애정과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율마가 그 평소에는 향이 그렇게 짙지 않은데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었을 맞아요. 때 손에 상쾌한 피톤치드 향이 묻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식물이요? 네, 처음부터 너무 힘든 식물 말고 네. 콩나물, 콩나물 키워보시면은 일단 식물에 관심이 가잖아요. 식탁은 안 되지 않을까요? 먹을식이네요. 먹을식. 콩나물 천원이 아, 되게 좋을 뭐, 거예요. 네. 키워서. 요즘 그냥 뭐 식재료값 비싸지니까. 네. 식이잖아, 식. 파도 같이. 자, 그럼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어떤 식물 좀 추천해주고 싶은지 박정은 씨부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만난 식물인 힘의 몬스테라를 추천드리는데요. 독특한 잎의 모양, 뭐 잎에 난 구멍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네. 또 무엇보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가드닝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식물이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가호 씨는 어떤 식물 추천하시나요? 네, 저도 몬스테라를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급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의 식물이 떠올랐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고무나무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고무나무 하면 조금 좀 너무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또 고무나무들이 생겨났거든요. 네. 뭐 수채화 고무나무라든지 벵갈. 네, 벵갈 고무나무, 루비 고무나무, 뭐 떡갈잎 고무나무 이런 것처럼 정말 가지각색의 고무나무 그런 품종들이 꽃시장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잎이 굉장히 가느다란 무늬알리 고무나무라고도 있거든요. 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게 키우고 있는 그런 식물인데 네. 정말 얘도 죽이기가 힘들어요. 네, 물만 제때 잘 챙겨주시고 네. 얘는 빛이 좀 부족한 실내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집이 빛이 좀 안 들거나 이러신 분들도 도전하기가 좋은 식물이니까 네. 고무나무 종류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네. 이제 개인 취향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선택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식물과도 교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어디까지 교감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 김가호 씨부터.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식물이랑 대화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좋은 근데 목소리로. 그렇죠. 저는 스스로 오글거려서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고요. 근데 확실히 교감이 되는 건 같아요. 저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조금 아팠던 식물이 이제 점점 회복을 해서 진짜 옛날 모습을 되찾았을 때 살아났구나. 너무 잘했다.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제 약간 일방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툭툭 이렇게 던지는 정도 하지 아직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교감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식물과 교감이라기보다는 제가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물에게. 네. 그러니까 식물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네. 저를 야단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작은 공간에 식물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땐 이렇게 앉아서 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주절주절 하기도 하고요. 또 식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이 배가 고프다, 햇볕이 필요하다, 나 아프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식물의 언어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식물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하나 바뀐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편이었어요. 정말 급하거든요. 그런데 식물은 제 급한 마음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주질 않아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이 급한 성격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로 바꿔준 오히려 제가 그렇게 치유를 받는 네. 그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한혜진 씨 교감을 하시나요? 저는 식물들이 약간 제 관심을 피하는 것 같아가지고 관심을 주면 자꾸 아프고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교감을 안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네, 무심하게, 강하게. 그럼 이제 세 분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럼 한혜진 씨부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식물 카페를 하다가 좀 더 심도 있게 식물을 취급하고 싶어서 식물 가게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더 알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제 손을 거쳐간 식물들은 죽어나가는 일 없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박정은. 우리 유럽을 보면 유럽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택이든 뭐 고층 아파트든 어디에서든 작은 정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트를 가건 장보기를 가건 그곳에서 뭐 꽃 한 송이, 식물 한 포트를 사는 게 장보기의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일상이 되는 날이 곧 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드닝을 좀 즐겁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공간에서 더 확장된 공간을 찾고 있고, 그 새로운 공간에서는 식물 도서관과 갤러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식물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분갈이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도시 자연 공간. 네. 그래서 나는 매일 숲으로 간다,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는 치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네. 계획입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가호 씨의 계획은요? 저는 사실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행복해서 뭐 어떻게 더 크게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고요.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연주자로서는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런 음악가가 좀 됐으면 좋겠고, 이제 식물 쪽으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채널로 성장시키고 싶은, 어느 정도 조금만 좀 발전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작은 화분 하나라도 일단 사서 한번 키워보면 저도 힐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네.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초록빛의 희망을 전해주신 세 분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등학생 때 했던 양파 실험이 생각났는데요. 네. 똑같은 크기의 양파를 두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은 양파가 훨씬 더 쑥쑥 잘 자랐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 어김없이 봄은 오고 또 새싹은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싹과 함께 우리도 희망과 긍정의 힘으로 한 주를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맞습니다. 또 작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 언젠가 꽃이 피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살아나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꼭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잘 살아나가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